17일 수요일 오늘 MPB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주간, 야간 조금 좀 아쉽습니다. 한 박스만 가져오면 좀 아쉽죠, 그죠? 예, SS 전반승, 키움 전반 프렘. 어제 SSG NC 경기가 좀 배당이 좀 이상해가지고 좀 주의를 좀 드렸었는데 어제는 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어제 제가 메이저리그에서도 배당이 이상한 경기가 있다. 그 두 경기는 거르고 가겠다. 그리고 반대를 봤었죠, 그죠? 그 두 경기가 텍사스 신시였고 전부 다 반대가 터졌습니다. 예, 전부 다 사고가 터졌다는 거. 어제 좀 좋게 봤던 경기가 이제 매치. 예. 매치가 또 혀를 또 잘 뚫었기 때문에 연승 한번 탈만하다라는 마인드였는데 매치가 잘 이겨줬고 컵스 역배 같은 것도 상당히 분석적으로 제가 의미 있게 좀 접근은 해드렸던 것 같고 화삭 언더가 어제가 터질 자리였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내일 매치업까지 체크를 하면서 그래도 내일이 이 언더가 깨진다면 내일이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들어간 건데 올킬을 좀 놓쳐서 좀 아쉽고 요즘에 좀 올킬을 좀 못 내가지고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올킬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MP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부대 요미. 약구 전체적으로 좀 뜨뜻미지근한 경기력이고요. 예, 방망이도 불펜도 그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홈에서 조금 이기는 편인데 일단 요미가 원정에서 좀 별로잖아요. 근데 요미를 이제 홈에서 만나서는 5승 5패로 그래 반타작 정도는 했다. 요미 지난주 나쁘지 않은 방망이로 좋은 흐름을 좀 탔는데 욕구 원정에서 여지없이 2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원정만 가면 참 좀 거시기 해줘요, 그죠? 예. 지난주에 홈에서는 히로시마 상대 위닝 한신 상대 승리했는데 원정 두 경기에서 바로 꼼으로 패배. 오늘도 원정이니까 그 리스크가 있겠죠. 상대 전적은 5승 5패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원정 10경기에서는 3승 7패하고 있으니까 역시나 원정에서는 별로다. 오크와 야스노부, 토고 둘 다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이 양반들 뭐 토고도 에이스급이고 오크가 야스노부도 에이스급 양반인데 둘 다 올해 상태가 많이 좋질 않아서 최근에 계속 이제 좀 안 좋았고 복귀해서 좀 좋아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좀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복귀 이후에 3점대를 찍어주고 있으니까 역시 오쿠가와 야스노부 역시 뭐 이렇게 뭐 최악은 아니에요. 그죠? 진고음 쓰는 양반이 복귀해서 3점대면 뭐 나쁘진 않단 말이야. 그렇기는 한데 경기 내용을 보면 그리고 던지는 걸 보면 굉장히 좀 깝깝하긴 합니다. 예, 꾸준하게 런도 맞고 있고 꾸역투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예, 정말 꾸역꾸역 맞기는 막아요. 예, 근데 막 진짜 죽을 똥 살똥이고 최근에 경기들 보면 자책점 1, 3, 2, 3, 2, 2 꾸준하게 2점 평균 2점 정도는 준다. 요미전 전적은 꽤나 좀 좋은 편이라서 그런 쪽에서는 기대감이 있다. 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귀 이후에 좀 좋아지긴 했고 토고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런 문제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양반도 평균 2실점 정도는 깡고한다. 그런 점들. 꾸준하게 실점이 나오는데 둘 다 시계 터지는 경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다른 부분은 무엇인고 하니 상대 전적입니다. 쿠가는 유미율이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토어 같은 경우에는 진구 성적이 좀 좋지가 않은 편이에요. 이런 점들은 좀 리스크를 좀 꼽아볼 만한 것 같고 진구 상대 전적이 굉장히 별론데 최근에 이제 작년 올해 딱 세 번 갔고요. 세 번 다 승투를 거뒀거든요. 오히려 이러면 한번 또 조털릴 때 안 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기는 해요. 일단 최근 맞대결에서 요 선발 매치업이 오늘 리턴 매치거든요. 이게 이제 요미 홈에서는 토고의 요미가 승리를 거뒀다. 리턴 매치가 이게 무조건은 아닌데 노나먹기 가능성도 좀 열어두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정도 매치업이면은 요미 한 번 더 찍는 거는 저는 좀 리스크가 좀 있다고 좀 보여지긴 하네요. 요미 야쿠르트 역배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 번만 잡을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화면 세팅을 좀 잘못해가지고. 약구 역배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주니치 대 요코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니치는 야구를 드럽게 못합니다. 그죠? 예, 원래 이 양반들 원정 가면 조금 별로긴 한데 최근에 원정 가서 빠따를 너무 못 쳤다 이런 거고요. 요즘엔 요코는 굉장히 야구를 잘합니다. 그죠? 빠따도 잘 맞고 불펜도 굉장히 잘 돌아가요. 요즘에 배당 이상하게 준 경기들이 자꾸 터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제 주간에 한 경기 야간에 두 경기 중에 안 터진 건 SSG 하나고 두 경기는 터졌어요. 이 경기 배당이 좀 이상합니다.
최근에 분위기는 아시다시피 주니치가 안 좋고 요코하마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고 오늘 선발은 카네마루가 나와요. 카네마루 이 친구는 저는 꽤 좋게 보는 양반이거든요. 신인 자완 넘버 원이잖아요, 그죠? 예, 기대치가 있고 이 양반이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아가지고 휴식기를 가지고 왔단 말이야. 복귀 전이 야쿠르트 원정이었죠. 여기서 6-2 피홈런 하나 맞았는데 이날 피칭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이날 무라카미한테 이제 투라운 맞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피칭 내용이라든지 공 끝의 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다 이런 거고 이 양반이 이제 그 홈에서 노인네들이 이제 홈에서 던지게 한다고 원정에서 좀 많이 던졌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그렇게 많이 던지진 않았고 홈에서 조금 좀 아쉽기는 아쉬워요. 아무래도 뭐 이제 원정에서 더 많이 던지다 보니까 홈이 좀 아쉬운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코하마는 올 시즌 4번 만났고 4번 다 잘 던졌습니다. 예, 6이닝 2실점, 7이닝 3실점, 8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 전부 잘 던졌는데 카네마루가 약간 폐호 기질이 있거든요. 올해 엄청나게 잘 던졌는데, 아니,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잘 던졌단 말이야. 근데 2승 5패야. 근데 이 요코하마 전에 팀이 이긴 케이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던졌는데도. 저는 최근 폼 좋다고 보고요. 예, 요코하마가 빠따가 좀 센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만, 카네마루는 기대치가 있다. 아즈마 요즘 폼 좋습니다. 이 양반. 이 양반 런 쪽 문제 있는 양반인데 최근 3경기 동안 런이 없고요. 자책점 기준이 1점, 빵점 1점 하고 있고 이닝도 7, 8, 5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 양반 아시다시피 주니치 상대 전적이 진짜 미친놈급으로 좋아요. 예, 최근 10경기에서 9승 무패입니다. 9승 무패. 9승 무패인데 그나마 승투를 못 먹은 경기는 0대 0으로 끝났어요. 이 경기는. 이 경기는 아즈마가 9이닝 무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그나마도 무승부고 최근 주니치 10경기를 끊어보면 9승 무패 1.18 진짜 너무너무 잘 던졌거든요. 자, 이 배경을 보면 딱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거 왜 배당 이렇게 줬을까? 아즈마가 주니치 전에 진짜 여포 오브 여포라는 거는 일본 야구 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왜 배당을 1.61을 줬을까요? 그죠? 네, 좀 냄새가 나죠, 그죠? 근데 일단은 뭐 카네마루가 복귀 전에 저는 꽤 폼이 좀 좋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호투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꾸릉나 난다고 무조건 반대를 세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볼만한 요소가 있는지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카네마루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그래도 한번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지 않나. 예, 그 정도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선발 투수에 왔고 그리고 상대 전적 여러 가지 면에서 요코하마 반대를 보기가 힘든데 저는 좀 쉬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예. 주니치 역배 프렌 1 4.1도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히로 대 한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최근에 홈에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빠따도 아주 잘 치고 있고요. 예. 원래 홈발이 좋은 팀인데 빠따를 굉장히 잘 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 양반들이 홈에서 잘하잖아요. 근데 홀에서 올 시즌 한신 만나가지고 2승 9패예요. 예, 올해 극강의 홈발이 한신 상대로는 거의 의미가 없었다 이런 거고. 최근에 야노햄 이런 거 복귀 이런 거는 기분이 괜찮죠. 한신은 이제 그 우승을 확정지은 이후에 이제 불펜 필승조들을 휴식을 좀 주면서 최근에 이제 성적이 좀 많이 다운돼 있죠. 예, 최근에 루징했고 아무래도 뭐 빠따는 뭐 나름대로 여전히 괜찮은데 불펜 쪽에서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기가 비슷하게 갔을 때 경기 후반에 힘 빠지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선발은 도코다 대 무라카미 쇼키가 나오고요. 도코다가 최근 2경기 좀 세게 털렸어요. 그죠? 이 양반 뭐 히로시마가 작년에도 이제 시즌 말미에 이제 DTD를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이제 도코다. 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 시즌도 뭐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반 도코다 정도 양반이 2경기를 좀 시게 털렸다 이러면 좀 좋아질 각을 좀 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2경기에서 런을 2개 하나 이렇게 맞았고 실점도 7.6점. 일단 뭐 한신을 만나니까 오늘도 조터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올 시즌 한신 상대 전적은 뭐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올 시즌 한신이 정말 뭐 빠따를 아주 잘 친 시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7경기 만나서 ERA가 2.86이니까 본인 커리어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 한신전 상대적으로 좋다. 2경기 좀 시게 털렸기 때문에 호투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무라카미 쇼키 최근 3경기에서 2, 3, 3 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자책점들이 좀 많았다는 점은 말씀드려볼 만한데 확실히 올해는 뭐 3년차 같지 않은 약간 도코다스럽게 굉장히 좀 그 완급 조절도 잘하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친구긴 합니다. 확실히 기대치가 있어요.
지금 히로시마가 홈에서 굉장히 좀 빠따를 잘 치고 그러고 있기는 합니다만 무라카미 쇼키 역시 어느 정도 호투각을 예상을 좀 해볼 법하다라는 거고 일단은 도코다가 뭐 또 좁혀지면은 일단은 한시는 경기를 이기려고 하면은 선발 쪽에서 한 3점 차는 벌려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최근에 뒷문이 너무 별로기 때문에 선발 쪽에서 2점에서 석점 정도는 벌려야 되는데 일단 뭐 도코다가 최근에 안 좋은 흐름으로 나오면은 뭐 그거 가능한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그래도 뭐 2경기씩에 털렸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한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휴식도 한 7일 정도 받고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기가 비슷하게 비벼졌을 때 경기 후반에 한신이 자꾸 좀 힘이 빠지니까 그런 면에서 한신도 그렇게 썩 찍고 싶은 그 정도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히로 역배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쿠텐 대 니오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최근에 타격감이 약간 좀 잦아들어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타격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정배 패턴 이런 거 그 동배 패턴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그래도 뭐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동배입니다. 이거 오릭스 경기하고 보통 동배는 어떤 패턴이 많이 나오냐 뭐 동배를 주면은 한 경기는 터지고 한 경기 들어온다 이런 건데 그것도 한 패턴으로 안 나온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한 패턴으로 나오면은 거기서 집문서 걸지 그지. 이 항상 그 배당이라는 것도 일정한 패턴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항상 생각은 하시되 그렇다. 그런 거고요. 올 시즌 상대 전적은 니오넴이 이제 원사이드하게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16승 1무 6패 하면서 정말 압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라쿠텐 선발은 오치세이류가 나옵니다. 오치세이류야 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고 굳이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딩크레머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해요. 한 2경기 잘 던지면 2경기 져 터지고 그런 흐름도 많고 전체적으로 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는 친구인데 잘 다듬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윙맨이다 보니까 이닝이 튕기듯이 조금 떨어지고 니오넴 상대 전적은 생각보다는 좀 좋긴 했지만 역시나 여기도 조털렸다 잘 던졌다 조털렸다 잘 던졌다를 반복이고요. 최근에 니오넴 한번 만나서 5이닝 무실점 했고 이 경기에서 라쿠텐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때보다는 지금 니오넴이 타격감이 조금 올라가 있다는 거. 이토 이로미는 최근에 폼이 뭐 꾸준하게 괜찮습니다. 에이스다운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토 이로미도 이제 조금 좀 주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양반도 계속 잘 던지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야. 기복도 엄청나게 심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거는 최근에 폼은 꾸준하게 좋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소뱅전을 좀 많이 던졌어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두 팀은 순위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팀. 물론 이제 소뱅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근데 최근에 소뱅 라쿠, 소뱅 지바, 소뱅 이렇게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데미지가 있을 거예요. 직전 경기 소뱅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양반이 삼진 하나 잡을 때마다 신민혁 했거든요. 하주석 있었으면은 이거는 뭐 귓방맹이 맞았을 텐데 계속 뭐 삼진 하나 잡고 포효하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 경기에 대한 어떤 몰입도나 이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측면에서 마무리 투수들은 똑같은 이닝을 던져도 데미지가 더 쌓인 걸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그 메이저리그 불펜 투수들의 어떤 피로도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세이버 스탯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크로저 퍼티그인가? 정확하게 명치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하이 레버러지 상황에서 조금 더 가중치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토이로미가 저는 최근에 폼이 많이 좋았다.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기를 똑같은 7이닝, 7이닝, 9이닝 뭐 먹었어도 최근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경기들을 계속 해왔다는 점에서 조금 피로도가 좀 누적될 돼 있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양반도 라쿠텐 상대 전적도 굉장히 좀 좋은 시점에 있고 그리고 일단은 뭐 휴식도 어느 정도 주고 나온 거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니오넴은 선발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발을 조금 더 여유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일 로테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토 이로미를 살짝 경계는 하고 있어요.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딸이 하고 있는 우치보다는 기대감이 좀 있겠고요. 양팀 다 뭐 타격감도 좀 좋고 불펜들도 좀 헐겁기 때문에 경기 후반에 좀 확확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닝이 튕기대치도 이토 니오넴 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라쿠테 오릭스 대 지바롯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은 어제 경기를 했죠? 어제 경기를 했고 최근에 휴식일이 없었는데 금요일 날 하루 쉬었나 그렇고 여기 지바롯데가 조금 더 일정이 팍팍한데 여기는 수요일 날 쉬었나 그렇고 일단은 어제는 이제 오릭스가 좀 불펜을 좀 많이 쓰긴 했습니다. 그렇고
어제 경기는 이제 빠따 싸움이었고, 근데 오릭스가 좀 실책으로 분위기 좀 조진 게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 일단은 뭐, 지바롯데가 좀 더 쫓아갈 수 있는 찬스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 실책으로 좀 점수를 좀 주다 보니까 경기 흐름이 약간 좀 조져진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경기 이제 리턴 매치입니다. 예, 미야기 대 이시카와 슈우타. 최근에 좀 만났었고, 최근에 이제 조조마린에서의 맞대결이었고, 이 경기는 오릭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은 둘 다 뭐 비슷하게 던졌는데, 불펜 쪽에서 붐, 요렇게 했던 경기였다. 보통 이제 리턴 매치는 홈원정 바꿔서 하는 리턴 매치는 이제 노나먹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죠? 예,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보통 이제 리턴 매치는 일본 야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일본 야구는 이제 리그전을 하기 때문에 리턴 매치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리턴 매치 노나먹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 일단 흐름적으로는 그렇다. 미야기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만 4경기 던지고 있거든요. 예, 최근 원정 4경기를 보면 라쿠텐, 니오넴, 소뱅, 지바롯데 난이도들이 높아요. 그죠? 예, 굉장히 니오넴, 소뱅, 지바롯데 다 타자구장이고 다 빠따들도 기대치가 좀 있고요. 그죠? 근데 미야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더 잘 던지는 양반이기 때문에 이 원정에서도 이렇게 괜찮게 던지고 왔다. 이런 것들은 좀 기대감을 좀 높여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미야기가 지금 좋은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미야기가 왜 이렇게 좀 별로일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좋은 시점에 있지 않나. 예, 그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삼진도 굉장히 잘 뽑고 있고 나이도 높은 원정에서도 꽤 잘 던지고 있고. 예. 이 양반 지바로 때 상대 전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반대 이시카와 슈우타는 최근에 이제 중간이 없는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책점을 보면 예. 최근 진짜 최근 한 대여섯 경기 자책점 진짜 대박이거든요. 빵점, 8점, 빵점, 5점, 8점, 1점, 8점, 2점. 중간이 없죠. 예, 그냥 뒤지게 잘 던지거나 뒤지게 못 던지거나 이런 상황이고요. 참 근데 요즘 던지는 꼬라지 보면 이게 호투를 하는 건지 호투를 당하는 건지 저는 후자에 좀 가까워 보이긴 하거든요. 이 양반. 일단 구위가 원래도 별로인 양반이긴 한데 구위가 너무 안 나오고 변화구는 그래도 좀 괜찮은 양반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좀 꾸역꾸역 뭐 한 경기씩 잘 던지긴 하지만 굉장히 좀 위험한 선수라고 좀 보긴 합니다. 이 양반 특징이 오릭스전 상대 전적이 엄청 좋아요. 예, 올 시즌 오릭스가 빠따를 잘 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최근 4경기 올 시즌 이제 1.1인 경기 이게 헤드샷 경기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이 경기 빼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6-1, 7빵, 6-1, 6-2 하면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잘 던졌다. 오릭스전 상대 전적이 엄청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호투를 당하는 느낌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릭스가 최근 한 3, 4경기 정도 빠따를 좀 못 쳤거든요. 특히 이제 소백 만나가지고 꼬무르기 좀 시게 나왔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오릭스는 런 안 터지면 조금 좀 다급한 흐름이 있기는 하고, 홈에서는 조금 좀 득점력이 아쉽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도 호투를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최근에 이시카와 슈타 던지는 꼬라지를 보신 분들은 손이 안 나가실 겁니다. 오릭스 마인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소뱅 대 세이브인데 일단 뭐 소뱅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세이브도 뭐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예, 일단은 소뱅 같은 경우에는 니오넴전에 이제 그렇게 지고 나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이었는데 오릭스 만나서 두드러 팼고 세이브는 요즘 빠따 잘 치는데 그래도 니오넴이 좀 많이 힘들긴 힘들었죠. 예, 빠따 싸움에서 좀 패배했다. 요즘 빠따 잘 쳐요. 세이브도. 예, 그렇고 오늘 모이넬로인데 형들 모이넬로 직전 경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모이넬로는 사실 작년에 그니까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한 첫 해에 사실 풀타임으로 잘하는 케이스를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래도 불펜 투수가 선발 투수로 갔을 때 풀타임으로 뛰는 건 당연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 케이스가 올해 메이저리그에 누굽니까? 클레이 홈즈예요, 클레이 홈즈. 그죠? 이 양반 잘 던지다가 여름 이후에 계속 별로잖아. 물론 이제 어제 매치 가가지고 잘 먹었는데 아무튼 모이넬로는 작년에도 체력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단 말이죠. 175이닝을이나 먹으면서. 근데 일단은 뭐 직전 경기 저는 너무 별로라고 봤어요. 모이넬로가.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양반 아닙니까? 높은 타점에서 떨어지는 까브라든지 뭐 변화구도 완성도도 아주 좋고 구위도 좋고 전체적으로 뭐 볼질도 안 하고. 근데 직전 경기에서 조금 몰리면 그냥 다 넘어갔단 말이야. 예, 저는 구위가 너무 별로라고 봤거든요. 이 경기. 일단 오늘 뭐 7일 쉬고 나오는 거니까 뭐 또 언제 그랬냐는데 또 좋아질 수 있고 작년 올 시즌 모이넬로가 뭐 두 경기 연속 부진한 걸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직전 경기가 너무 별로였다는 점에서 한 경기 정도는 좀 더 보고 싶다 그런 생각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뭐 세이브전 뭐 상대 전적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세이브도 일단 타격감은 괜찮기 때문에 직전 경기 모이넬로를 보고는 선뜻 손이 안 나가긴 한다. 그런 거긴 합니다. 타케오치는 이제 소포모 징크스죠. 1년 차에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10승도 거뒀고 세이브에서 뛰면서도 10승도 거뒀고
근데 이제 올 시즌은 이제 부상으로 뭐 좀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소포머 시즌이다 보니까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조정기 이런 걸 갖고 이제 오늘 오는 날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조정기 갖고 좀 이렇게 했을 때 복귀전에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들이 꽤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 제가 타케오치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반 소뱅 어린이 회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소뱅 전에 또 유독 잘 던지기도 했어요. 작년 올해. 예. 역대 많은 경기들을 던졌는데 그래서 소뱅전에 터진 경기 딱 2경기뿐이었고 나머지는 굉장히 빼어나게 잘 던졌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일단은 소뱅을 굳이 오늘 이똥배를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 정도의 모이넬로가 직전격이 좀 별로였다. 그래서 저는 세이브 역배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MPB 녹화는 여기까지.